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악재가 가득한 국내 증시 계속해서 추락하는 모습인데 어제는 양시장에서 전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2,720선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에서는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900선을 이탈했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28% 하락하며 거래 마쳤고 S&P 500 지수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된 FOMC 정례 회의를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이 때문에 2% 넘게 상승했고 또 에너지 관련주도 미국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 전부터 진단키트 관련주가 집중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오늘도 역시나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몇 분 전보다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57% 하락하면서 2,704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2,700포인트 이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1.25% 떨어지면서 전일보다 11포인트 이하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민경철, 임찬우 세 분의 전문위원 준비하고 계시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맨 임상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지나치게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대응 작전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지난번에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한 대로 FOMC 회의 결과 이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 해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결과가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지 않든 바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부분들의 공포심이 이제 더한 부분들인데 현재 지난 주식 역사상 경제 외적인 요소로 폭락한 것은 바로 V자로 반등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현재 잠깐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지난번에 폭락했을 때가 9월 초에 하락을 해서 이제 10월 초까지 정확히 한 달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시점이 FOMC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바닥 다지기 가능성들 이제 일부 언급했지만 결국은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추세로 보더라도 등각 추세에서는 이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2단으로 빠진 이 하단선 자리다.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오늘 빠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미국 시장은 완전 하락이 됐고 어제 저점 깨지 않는다. 그래서 V자 반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2, 3일 정도 숨고르기를 좀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V자 반등 또는 강력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낙폭화에 대한 반등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동시효과를 현재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오르는 종목분들을 보면 전 종목이 대부분 하락을 했고,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석유, 엑슨모빌 관련,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 방위 산업 관련, 그 다음에 이제 광산 관련, 인플레이션 쪽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철강주 쪽으로도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수혜진인데,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현재 한동안 저평가 가치주의의 어떤 시세를 랠리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효과로 이제 봤을 때 좀 괜찮은 부분들을 한번 같이 체크를 좀 해보면은
현재 이제 PH 같은 경우는 현재 전일 이제 시간에서도 올랐던 현재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그 순환매로 올라갈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예상 체결가가 높기 때문에 현재 10% 이하일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종목을 보면은 이제 대신정보통신인데, 대신정보통신도 정치 인맥 관련된 그런 그 모멘텀들 좀 가지고 좀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토스 기업가치 20조 원이라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그 나름대로 대신정보통신하고 연결이 있어서 현재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신정보통신 이런 재료적 가치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 보면은 웹스란 종목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웹스란 종목군도 이제 그 윤석열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 지속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 광역교통 그런 공약 발표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조정 다시 한번 상승 쪽의 이제 가능성 이렇게 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시효과를 보면은 이제 GH 신소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강세 보여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유 관련된 종목군도 강세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월 26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8,57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는데 오늘은 10,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도 오늘 확진자가 13,000명 돌파할 것으로 본다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이 본격화됐다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나홀로 상승 출발에 성공했는데요. 0.85%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1,000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11만 9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100원 하락하면서 7만 3,9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네이버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LG화학이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2.18%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65만 7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삼성 SDI를 제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도 0.3%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기아 각각 0.2%, 기아는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5% 올라가면서 2,734선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894포인트까지 회복하면서 900선 돌파를 좀 다시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인데다가 장중에 등락이 많이 좀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장 초반에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오늘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도 매수세에 함께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강하게 보였던 외국인들 오늘 장 초반에 946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종목들은 전부 다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0.87%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69,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0.6%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진단키트주가 좀 강할 거라고 봤는데 시즌이 아직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없는 보합 상태고요. 위메이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4.96%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6,100원 챙겨가고 있고요. 주가는 12만 9,1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가 0.1% 상승, 셀트리온 제약은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오픈 전에 좀 말씀 들었는데 다시 한번 개장 후에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좀 상승 출발했는데 탄력을 잃고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예, 그 장세 병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파동 1호를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시간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은 보통 장세 병복은 시간 사이클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2단으로 이렇게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40일 쪽에 한 번 바닥을 좀 찍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을 찍었던 부분들이 이제 추가 저점에서 40일째, 물론 정확히는 39일째 해당이 좀 되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이 이제 반등하고 여기서 삼각수렴형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 이탈이 되면서 2단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2단으로 하락을 하는 점이 이제 40일을 뽑았던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사이클로 보면은 이제 2달 간격으로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들이 현재 저점의 주기가 보시면은 최근에 살짝 깨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투매 저점의 완성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반등을 확인하려면은 어제 운봉의 절반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하락이 이제 둔화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에 하락 이격이 높은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들어올 늦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해질 뿐이고 진바닥 완성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현재 보시면 됩니다.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8주 간격에 해당이 되죠. 이번 주가 보시면 8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런 음봉 때문에 약간 겁을 현재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다음 달이 보면은 24개월이죠. 그러니까 2년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양봉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이 16개월이죠. 그래서 16개월에 대한 상승이 때는 보통 균형점, 힘의 균형점은 어디서 하냐면은 상승 추세에선 절반이나 됐지 8개월의 조정이 끝자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강력하게 FOMC 회의 결과 40일 주기를 이야기를 좀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목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동시효과 어떤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현재 일단은 동시효과 상황 종목군들을 잠깐 보시면은 PH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신속 항원 키트 검사 도입 이런 그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잠깐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부분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부분들 한 번 크게 조정을 보이고 두 번째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높은 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기존에 이제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의료기기 전담 키트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18%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차트적으로 현재 한번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이제 조정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부분들은 2단으로 만약에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한번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이 상황이고 조정을 한번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픽을 좀 치러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냉난점, 이 냉난점이 하나의 이제 고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8,330원 또는 오늘 한 25% 선에서 좀 차익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실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시장의 특징으로서는 하이스틸이 크게 급등해줬기 때문에 후발 종목군들이 좀 좋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사조 동화호이라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해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조그룹 계열사의 원맥을 수입을 해서 가공, 판매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분 관련된 그런 제분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과 양식어류 관련된 사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 삽가 형태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크게 이제 조정을 좀 숨고르기 약세 동안에 한번 크게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좀 튀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규 매수는 1,200원 이하에서만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거래량이 튀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이런 종목군들이 쌍바닥을 미서 직전에 좀 찍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GSE라는 종목군도 현재 도시가스, 천연가스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인데 한번 특징주로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어제인가 그제 어제 이야기를 했었나요? 어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도 연달아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충분히 이런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연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단으로 오르면은 단기 고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제가 종가가 한 24% 올랐죠. 오늘 이제 20% 정도만 올라줘도 45%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이거도 일단은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지고 계신 사람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동시효과 좋은 순으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한국석유는 이격이 좀 높고요.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격이 좀 낮은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도 고점에서 계속해서 밀렸고 다시 한번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첫 번째 고점에서 조정, 두 번째 고점에서 조정 그리고 깨지 않고 상승 삿바의 십자 도주형 이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좀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위메이드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단 하락, 121선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바닥까지가 약 17일 정도, 거의 20일에서 3일 부족한 숫자죠. 그 다음에 되돌림 고점에서 보면은 약 17일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17일은 일목에 대한 뭐 숫자이기도 하고 20일에 대한 3일 전에 반등을 좀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상승 부분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추천주는 현재 그 대본상으로 이제 주기를 모비스 전자 현재 그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10%까지 급등했다가 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약간 난감한 부분들이 해당이 됐는데 이제 모비스 전자 부분들은 현재 서현전자라고 잘 아실 겁니다. 모베이스가 인수를 해서 사명을 모베이스 전자로 바꿨고 핵심은 현재 스마트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동차용으로 이제 적용이 많이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로 많이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전자 부품, 전장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 SDI의 배터리 모듈 공급 이런 부품이죠. 전체 모듈은 아니고 배터리 모듈에 부품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리비안 수혜주로도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남고 기술력이 좋은 부분들은 차량용 핸드폰 무선 충전기, 그 다음에 차량 현재 기판에다가 이제 필기 인식하는 그런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너시스에 장착을 하는 등 상당히 많은 신기술들을 보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모비스 부분들이 한번 새롭게 부각이 될 확률이 많고 모비스 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알다시피 현재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지금 시총이 1,600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면 깜짝 놀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중 바닥을 좀 실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번 급등한 뒤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고, 이걸 돌파를 해주려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좀 약간, 말씀드리긴 좀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이 해당이 되는데, 2,400원이 오면은 이제 매수가를 하시더라고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는 손절,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입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출렁출렁 부담 때문에 현재 분할 매수로 2,4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증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1포인트만 올라가면 다시 900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잠깐 일시적인 좀 반등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반등세가 이제는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 이런 개장 시그널들 챙겨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주시죠.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아침에 상한가를 이제 잡아냈다라고 좀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HC라고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11월 4주차에 공략했었던 진단키트 플러스 CBDC 관련주였는데 자, 이게 지금 2달 지난 오늘 또다시 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 살펴보고 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전일자 이제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연준의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 플러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전 거래일이었습니다. 이제 전 거래일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그게 지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전일자 2% 정도의 조정은 직전에 우리 밑꼬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상승의 흐름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해외 증시 차트 보시면 여기에 밑꼬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의 마이너스 2% 급락이긴 하지만 큰 타격이 있는 심리적인 불안함이 태동될 만한 강한 하락의 흐름은 아니었고 사실은 어제보다는 엊그제 마이너스 5% 급락한 게 완전한 공포였는데 여기를 극복하고
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수준의 좀 조정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 곡물 가격과 이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들과 그리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강하게 좀 진행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미국의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신규 확진자 전일자 10,000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일 이제 9시 기준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가 9,000명 정도를 이제 달성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규 확진자 이제 10,000명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신규 확진자 발발하고 이게 연말 연초까지 1만 명이 아니라 2만 명, 3만 명 증가하게 되면은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 대폭등 기록하고 실적 폭발했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신규 확진자 10,000명, 2만 명, 3만 명 돌파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테마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들 우리 테마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자, PHC, GH 신소재, MVH 코리아, 신풍제약 우선주, 엑세스바이오 등의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PHC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바로 좀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수FC스라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과거에 대시세를 분출한 종목이 바닥에서 오늘 거래대금 동반하는 모습이고요. 자, PHC 오늘 제가 올해 14번째 상한가를 잡아낸 종목으로 좀 등재가 되었는데,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바닥을 잘 포착해서 11월 4주차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매기가 들어오고 직전의 고가를 오늘 장중에 뚫어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올라간다고 전망이 됩니다. 오늘 상한가 깨지지 않을 시. 그래서 PHC 저희는 2달 전에 바닥에서 공략했는데 신규 확진자 증가하면서 알아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줬다. 매수가 대비 거의 80% 육박하는 우리는 1,000원에서 공략했는데 지금 76%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심리 차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대한 분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식 심리 차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현재 과거 불안과 부정과 공포와 자포자기 이 어딘가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직전의 코스닥의 저점을 이탈하면서 혼란과 항복과 포기의 구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초기 대응 못한 비중은 여기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홀딩, 물량을 보유하시고 혹은 신규 매수를 진행하시고 혹은 남아있는 현금이 있다면 분할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이 포기의 구간에서 아무도 예수금이 떨어져서 매수할 수 없는 구간을 찍고 여기서 들어올리기 시작할 때 우울한 희망, 안도, 낙관의 과정으로 U커브 구간을 그리는 과정에서 다시 흥분, 스릴, 나 좀 똑똑한 것 같아. 그리고 신세계의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지금 작년 연초부터 해서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실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두 번째, 회사가 망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며 세 번째, 기업의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이 U커브 구간을 만들면서 큰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남들이 포기하고 혼란스럽고 항복하고 자포자기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나의 보유 중인 주식을 잘 공략했다면 믿고 전쟁 나지 않는다 믿고 오히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분할 매수로 추가 대응 진행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이스틸 종목입니다. 어제 석영예부장들 저녁 방송 시간에 제가 이거 아침에 플러스 20% 이상 급등 가능성 99% 이상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 주식에는 100%가 없지만 자, 제가 99% 이상으로 오늘 시초 20% 이상 갭상승 출발할 겁니다. 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 하이스틸 종목인데 그 근거는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이고 전일자 상한가 매수대기 전량에 이 전일자 거래량만큼의 거래대금 이상이 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장중 플러스 23%까지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제가
99%라고 전망한 그 20% 이상의 시세를 오늘 아침에 만들어낸 모습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본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4,900원에서 자 2,400원까지 포기의 구간까지 왔다가 이중바닥을 다지면서 전일자 점상한가 그리고 오늘 플러스 23%까지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 라인이 어제 4,000원이었습니다. 자, 여기 4,000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냐 추가 상승이냐에 대한 갈림길에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4,000원을 돌파한다면 위로 4,900원까지 2차 시세 누려보시면서 분할 매도, 만약에 4,000원 차익 실현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주가 2,400원 부근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점이 오면 상중바닥 영역대에서 시청자분들 자신있게 베팅해서 또다시 수익과 행복 챙겨가는 매매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시장,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LG화학, 여러 가지 이제 우량주들, 전방위적으로 반등, 소폭의 상승률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자, 진단키트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시초 좀 강한 좀 상승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아침에 잠깐이지만 플러스 1%까지 상승했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플러스 0.4%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보통 1%의 평균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인 슈마시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재무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 실적이 증가했느냐에 대한 물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영업 매출액 5배, 영업이익 250배가 증가했다. 250배가 아니죠. 2,500%, 25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의 매출액이 200억, 200억, 1000억, 영업이익 100억, 100억, 700억으로 실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재무제표상 보여준 종목이 슈마시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본 종목의 시가총액 6,5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자, 신규 확진자 이제 10,000명, 20,000명, 30,000명대로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실적이 준수하게 계속될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과거에 이제 우리 백신이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들어진 바닥에서 단기 시세를 분출했던 것처럼 3월달 실적 발표하면서 최대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이렇게 상승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자, 슈마시스의 실적 4분기 어떻게 나올지는 언제 공개가 될까요? 우리 3월 15일 중순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 자, 3월 말 정기주주 총회하기 2주 전까지 상장사가 실적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딱 봐도 우리 작년에 슈마시스가 여기만 딱 더해도 1,400억, 우리 영업이익만 700억, 100억, 100억, 900억. 영업이익 900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슈마시스의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이 사상 최대 실적이 3월달 발표된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작년에도 3월 말, 3월 19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폭발했는데 이번에도 3월 19일 전후로 실적 발표하고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으로 직전 고가 영역대까지 추세 상단까지 추가 시세 만들 수 있는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 박스 상단 돌파 시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구간,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아까 심리 차트에서는 이제 표명이 되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그로기 상태까지 오고 포기 상태까지 온 다음에 이 박스권 구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19,000원에서 2만원 구간만 오면은 이거는 매도해야 되라는 것을 지금 주의식 학습 교육을 반복적으로 좀 시키고 있습니다. 자, 고가에 물려있는 주주들 뿐만 아니라 저가에 매수해 있는 사람들도 이 주식은 19,000원, 21,000원이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야 라고 첫 번째 교육을 시켰고 두 번째 교육을 시켰고 이번째, 세 번째 이제 교육을 시켜가는 과정인데요. 자, 실제로 실적이 폭발해서 여기를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이 저항 라인을 뚫어낸다면 이 주식은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은 위로는 이제 2만원, 21,000원 구간을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강하게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뚫어내느냐 여부를 위로 관전 포인트로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자, 과거에 거리대금 터진 캔들의 종가와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의 낙폭,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의 낙폭,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의 낙폭을 가져갔었던 이 저항 구간이
자, 앞으로의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가 19,900원 기준 18,400원 그리고 19,000원 가격대 지지선 잡고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4월달 정도까지 기 보유자분들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HC는 이제 아까 살펴봤었죠. PHC는 이제 아까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로 제가 바닥에서 공략했는데 이제 상한가를 기록해서 제가 더 갈 것 같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이게 오늘 지금 상한가가 지금 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은 자, PHC 우리는 공략해서 70% 이미 2달 만에 수익을 냈다. 근데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PHC가 구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이제 상한가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1,000원짜리가 9,000원까지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대폭등의 시세를 좀 만들었었던 종목인데 자, 그 시세를 90% 반납한 9분의 1 토막날 거의 포기 상태에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공략해서 수익이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포기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바닥에서 거리대금 없다가 거리대금 터지고 거리대금 터지면서 이 분봉상, 일봉상 고가 라인을 오늘 뚫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5분 봉상으로 좀 체킹을 해보면 직전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박스 상단 1,700원 라인 그리고 1,640원 라인을 깼을 때 여기를 이탈했을 때 낙폭이 조정받으면서 낙폭이 확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저항 구간을 오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이 1,640원과 1,690원 라인이 현재 우리 PHC의 분봉상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 기준 1,640원 그리고 1,69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를 익절선, 평단가, 손절선, 안전벨트로 활용하시고 자, 위로는 2차 목표가 저는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을 시 우리 과거에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3,300원까지의 단기 시세 분출한 가구력이 있습니다. 거리대금 증가하면서 앞으로 1,640원, 1,690원 가격을 깨지 않을 시 위로는 단기적으로는 2,100원 구간까지 신규 확진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돌파 이슈에 따라서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격 매수를 권고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공략했고 지금의 구간에서 추가적인 단기 목표가 2,100원 구간으로 전망해 드리면서 오늘 제 시그널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별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계속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2,736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8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전반적인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기관의 금융투자,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다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주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기관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어떻게 대응할지 짧게 짚어주시고 바로 종목별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반대 매매 당했죠, 어제. 그러면서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오늘 조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불안한 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추천주 3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노바텍이라는 종목은 일단 차폐, 자석과 심재, MPS 등을 구성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원가 절감이나 개선점을 조금 이제 계속 반복 개발을 하면서 고객사와 이제 제품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규 이제 종목으로는 이제 이게 히터류 관련되어서 이제 자석을 만드는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제품이 이제 스마트폰이랑 고퀄리티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서 꾸준히 이슈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넘버원이라는 차폐 자석 기업입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태블릿 PC나 이런데 이제 무선 충전 이런 게 생기고
있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네오디듐이라는 자석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토류를 이제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중국이 이걸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아마 충분히 이 회사 공급이 가능하다,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좋고요. 그리고 또한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태블릿 PC에 이제 차폐 자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독자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2021년에 3,200만 대를 일단 출하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2022년도에는 3,400만 대, 2023년도에는 3,600만 대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또한 폴더폰 역시 시장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 관련주로 연길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회사가 이제 전방 전장 사업에 자동차 전장 사업에 많이 이제 시장을 좀 뚫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뚫어보면서 이제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랑 좀 이제 협업을 맺고 있어요. 지금 벤츠가 자유주행 레벨 3단계를 이제 테스트 주행을 조금 하고 있는데 4단계는 이제 완전한 자유주행이고 3단계도 어느 정도 자유주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이런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면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봐주시면 일단 차트를 조금 봐주시면 현재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1,800원이 일단 오늘 시작가인데 저는 이 정도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이 43,000원까지 가고 있어요. 여기를 돌파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면 41,000원 부분에서 일단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주로는 이제 첨단 러닝을 갖고 왔는데요. 첨단 러닝은 다 아시다시피 교육 관련주입니다. 학원 운영업이나 이제 교육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요. 최근에 합병 기대감과 시장 조정에 따라서 이제 저점 매수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보여주신 차트 조금 보면 일단 첨단 러닝 자체는 지금 재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합병하는 CSNDU라는 회사도 충분히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합병 이후로 이제 9만 명 정도 돼가지고 15% 이상 브랜드 교차 이제 수강생이 15% 이상 증가해서 앞으로도 이제 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종목이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쪽 시장에서도 어린이 유아교육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지금 말씀드렸던 합병 기대감에 대해서 마무리 조금 지어드리면요. 일단은 기존에 첨단 면이 자체에서도 잘 벌었지만 CNS 예듀가 이제 합병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크레퍼스 캠퍼스라는 이제 사업으로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 회사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 이슈로 계속 올랐다 내렸다 했을 거예요. 아마 방학이 되고 학교를 안 보낸다 하면 교육 관련주가 지금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를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방학하면서도 또 이제 확산세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눌리고 이제 합병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32,500원을 돌파해주면 여기서 또 관심 있게 보시다가 그래도 조금 시장이 조정도 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래서 그래도 조금 진입해서 눌림목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32,000원 정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32,500원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조금 아래서 그래도 관심 있게 봐주시다가 아래서 그래도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을 갖고 왔습니다. 대한항공 조금 오너 리스크가 있는 회사였는데요. 이번에 오너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고 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객에 대한 그 부분보다는 이제 화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면을 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최근 화물에 대한 운임비가 증가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해운 쪽에도 증가를 했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속한 화물 운반을 위해서 항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작용이 됐다라고 해서 코로나 때는 정말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래도 2021년 작년에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회복을 했다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한다는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합병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슈가 나왔어요. 12월 29일 날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아직 그 공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조금 애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느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간 합병이 된다고 했을 때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국제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합병이 된다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 7위 정도 하는 항공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조 9천억 정도를 이제 대한항공에서 벌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엄청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코로나 팬데믹 전으로 돌아왔다. 이 점을 봐주시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느 정도 저점이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시장이나 아직 인수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 지금보다는 조금 아래서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22,500원이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 이슈로 조금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합병이나 이런 정확한 이슈가 딱 떠나서 코로나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주춤하고 이제 진짜적으로 이제 국제선이 운항이 된다 했을 때 이 22,500원에 만약에 이 주가가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많이 보시면서 비중을 좀 두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간다고 한다고 하면 28,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 종목을 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찬우 전문위원까지 개장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계속 좀 반등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장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 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일정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